순위는 여기가 더 상위권인데 7위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 1등을 달리다가도 강성 지지자들 개딸에 찍히면 탈락한다.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연임보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에 더 큰 관심사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열린 국민의힘 회의 도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화한 문구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 축하 하한이 우리 국회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I lov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는 4개야. 동해, 남해, 서해.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사랑해입니다. 이재명 이번 전대 점수는 95점. 이재명에게는 5점이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문구를 지금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문구를 지금 만들어서 축하 하한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당 회의에 뭐 쉽게 판넬이라고 하죠. 패널을 들고 서범수 사무총장이 직접 뭐 I love you, 사랑해 이런 걸 뜯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상대당으로서 이동학 의원의 생각부터 듣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축하 화환을 두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요, 문구가 창의적인 것은 알겠어요. 예, 저도 보니까 꽤 재미있는 문구들이 꽤 많네요. 그런데 저거 결국 화환이 쭉 이제 이 국회 앞으로 쭉 진열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장면은요, 우리가 과거에 한동훈 장관 시절에도 많이 봤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때도 본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낙연 대표 시절에도 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야 공히 지금 정치가 사실은 뭔가 연예인 팬덤처럼 가는 것 되게 좋아하고 이런 마음을 저런 방식으로 이제 표시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막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 예. 저걸 굳이 저런 창의적인 문구를 들고 판넬까지 들고 저런 걸 소개해 주시니까 뭐 응용할 때는 나중에 뭐 이용해 먹기 좋을 텐데 어쨌든 저런 거 자체는 같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비판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팬덤 현상은 뭐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이동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신임희 사무총장이 이걸 굳이 들고 나온 이유가 뭐 팬덤 얘기도 했지만 결국 전당대회가 일극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런 것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도 또 나오더라고요. 글쎄 뭐 그런 거를 비판하는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굳이 이거를 화한 온 문구를 가지고 뭐 이상하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패러디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 자신의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칭찬하고 또 분위기를 돋구는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화환이 아니라 저기 뭐 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어쨌건 그런 것들은 뭐 여야 공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고 항상 이럴 때마다 국회 앞에 막 참 많은 화환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턴가 이 화환을 이용한 어떤 의사 표시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아마 글쎄요 이게 추미애 법무장관 때인가요? 하여튼 뭐 한동훈 법무장관 때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이 화환이 곧 이제 어떤 시위나 아니면 어떤 의사 표시의 어떤 대표적인 뭘 축하할 때는 저렇게 이제 알록달록하고 그다음에 좀 비판할 때는 이 저 하얀색 국화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를 표현하는데 글쎄요 뭐 여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굳이 저 문제까지 제가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중요한 사안도 많은데 예. 뭐 비판하려면 정식으로 비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서범수 사무총장의 이 얘기 뭐 결국 팬덤 아니냐. 본격적으로 이제 법무부의 한동훈 대표 관련 화한들 꽃다발이 많이 오면서 그게 하나의 현상처럼 됐는데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어봤는데 사실 서범수 사무총장의 여러 뜻 중에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팬덤이 두텁고 이것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고스란히 반영된 거 아니냐는 취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중에 희생양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일 수 있겠는데요. 어제 한 인터뷰에서 막판에 전당대회 전국적 조직된 움직임에 패배를 했다. 또한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경기도 라인이 좌표 찍기 한 거 아니냐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김지호 부대변인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저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경기도 라인인데 저도 이번 최고위원 선거 도전했다가 예선전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정봉주 후보 전 의원님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말 예선전을 통과해서 같이 경쟁했겠죠. 본인이 명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순위가 6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저희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그 정봉주 후보에게 그런 명팔이 기자회견을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얘기,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핵심 그룹 중에 하나인 경기도 라인이 정봉주 전 의원 찍어냈다, 좌포 찍기해서 본인 낙선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현정 의원님, 김지호 부대변인이 오늘 저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경기도 라인이 움직였다면 내가 최고위원이 됐겠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김주호 후보가 출마하긴 했습니다만은 경선 과정에 이제 떨어졌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김지호 부대변인이 과연 이제 다른 현역 의원들하고 같은 급일까라는 의문이 또 있고, 더구나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에 굉장히 오랜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역임을 했고 하기 때문에 김지호 부대변인이 왜 내가 떨어졌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거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 같고,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유심히 지켜보면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주도 경선에서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봉주 후보가 꽤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옆에 김민석 후보를 차에 태우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 그 장면 이후에 굉장히 바뀌기 시작을 했고, 또 예전에 이 정봉주 후보와 함께 납공수를 했던 김용민 씨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등등의 분들이 본인의 유튜브 등에서 절대 정봉주 찍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이 발산을 했고, 그런 것들이 많은 어떤 SNS 공간에서 흘러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이 공간에서 정봉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이현주를 찍어야 된다, 뭐 이런 뭐 문구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소위 경기도 인맥. 경기도 인맥은 성남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남시는 정진상, 김현지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용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지금 정진상, 김용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보석대에 나와 있는데, 글쎄 뭐 소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아직도 뭐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경기도 라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강의원 씨라든지 그 더민주 혁신의 일을 이끌고 있는 분들, 예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산하단체를 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정봉주 의원 후보 측의 어떤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이, 물론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발언한, 즉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된다, 이재명 발의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자극했을 텐데 실제로 그런 걸 확산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아마 이제 이런 개딸과 이런 어떤 경기도 라인이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본인은 그런 가해를 했던, 내가 피해를 본 거다, 경기도 라인에게,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분명히 SNS에는 패배한 사람은 말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본인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다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경기도 라인, 그럼 이게 진짜 정봉주 전 의원도 민주당 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본인을 끌어내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봐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선거 전당대회 마지막 일주일 동안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된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죠. 그것이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확실하게 미쳤고 6위를 달렸던 이현주 후보가 5위까지 도약하게 되고, 또 3위권에 있었던 2위, 3위권에 있었던 정봉주 후보가 갑자기 6위로 내려앉은 이 상황들을 아마 본인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특히 선거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은 아니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라고 납득이 안 된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뭔가 조직된 힘, 그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소위 경기도 라인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들, 특히 권리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 일반 여론조사에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의구심이 좀 있고요. 지금 그 정봉주 후보가 본인이 오늘 또 그 뭐 언론 인터뷰에 보면 패장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아마 이런 반응들이 이제 필요했던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어제 그제는 이제 이 대회의 전대의 결과를 본인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워서 그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위원 물론 급추락한 정봉주 전 의원의 덕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현주 후보도 조직적으로 개딸들이 밀어준 거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서 당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기호 3번 정봉주 후보 득표율 11.70%, 기호 6번 이연주 후보 득표율은 12.30%입니다. 그런 작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득표를 보면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여론조사였어요. 당원 투표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갑자기 확 올라가진 않았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 제가 조금 더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여론조사에서 3등 했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본인은 이제 여론조사가 있고 갑자기 뭐 정봉주 전 의원이 급전 직하하는 바람에 본인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여론조사 얘기. 정봉주 의원 아니면 된다. 언제 올리고 뭐 봉주 내리고 뭐 이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댓글까지 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동학 의원님 바라볼까요? 아마 저런 여론이 대세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는 결국 정봉주 후보의 발언 때문에 실망해서 돌아선 당원들이 전현희 의원을 살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정봉주 의원은 떨어뜨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이현주 후보가 많이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현주 후보가 얘기했듯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여론조사 비중이 얼마였냐? 전체에서 30%나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순위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현주 후보가 5등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현주 후보는 영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야권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수다라고 하는 이 지명을 이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인지도는요. 이 당권 선거가 벌어지는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반면에 다만 이제 다른 분석을 하는 쪽에서는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 살인자 표현 혹은 정봉주 전 의원의 여러 이른바 명파리로 당심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 조직적 뭐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현주 최고위원이 뭐 어부질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나오는데 본인은 이제 여론조사가 그만큼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시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보면 정말 이제 이게 존경스러운 게 중학교도 못 가는 그 가난한 데서 또 같은 동양이잖아. 경상북도. 거긴 안동, 여기는 충성, 의성. 거기서 먹고 살려고 개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그때 사회에서 좀 따뜻하게 손을 내줬으면 과연 그 사람은 그런 정가를 만들었을까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앞바리같이 죽기 살기로 살면서 온갖 범죄 저지르고 그리고도 남 위에 밟고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더군다나 인간성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그 형수님한테도 욕하고 형한테도 욕하고 이게 막 무서운 거야. 생각을 바꿔요.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우리나라에 무슨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야. 과거에 유튜브로 함께 찍기도 했던 김재현 최고위원이 본인은 이제 최고위원 3번 연속 최고위원이 됐고 전당대회에서 다만 같이 지난번에 과거 유튜브를 같이 찍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이번에 6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초기엔 승리를 구가하더니 개딸 공격에는 패전이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파리 도적 토별하자. 아예 이렇게 시까지 썼습니다. 황재현 변호사님. 네, 김재현 최고께서 쓰신 게 저는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시라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 SNS에 올리셨는데요. 조금 아까 유튜브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김재현 최고가 어떻게 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뭐 서로 스피커로서 뭐 앞에서는 싸우지만 뒤에서는 또 협치랄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현 최고
최고의 지금 상황은 뭐 어떤 당 외의 인사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과거에도 본인이 왜 최고위원에서 내려왔었는지 어떤 막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서 등록을 할 때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분이 어떠한 언행이라든지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당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걱정하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컷오프가 처음에 됐다가 다시 이제 구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본인이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 최고위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연민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전화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것도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예. 그런 이야기를 한다. 정봉주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께서 꽤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김재현 최고위원 또 저 방송 끝나고 얘기하면 또 그 얘기도 전해드릴게요. 강전혜 변호사님이 이제 당원 모욕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싸움 붙이는 건 아닌데 김재현 최고위원은 본인 취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제작진에게. 국민의힘 안 온다. 정봉주 전 의원이 오겠냐. 위로하기 위해선 쓰고 정봉주 생각에 가슴 아프다는 내용의 시 한 번 더 보낼 생각이다. 강 변호사님 시 한 번 더 보낸다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그냥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당까지 거론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치 또 김재현 최고위원 대변하는 것 같지만 뭐 정치인이니까 SNS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뭐 정봉주 전 의원의 전당대회 막판 급추락, 뭐 전현희 혹은 이현주 두 최고위원의 막판 선전 이런 것들이 개딸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전당대 기류가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석도 가능할 텐데요.